2015년 2월 도시 외곽의 낡은 문서보관 창고에서 한 장의 타버린 종이가 발견됐습니다. 그 종이에는 신생아실 화재 당시 급히 적힌 라벨 조각과 간호사의 서명이 남아 있었죠. 그로부터 40여 년 전 연기가 자욱한 밤, 두 아기의 팔목에 채워진 식별표가 뒤바뀌었습니다. 한 아이는 부유한 집안의 손자로, 다른 아이는 평범한 가정의 아들로 자라났죠. 그리고 2010년 어느 오후 만원버스에서 쓰러진 노인을 살린 건 우연히 그 자리에 있던 헌혈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피가 노인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건 우연이 아니었죠. 수십 년 동안 길을 잃었던 피가 마침내 자신의 할아버지를 찾아온 겁니다.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진실이 너무 늦게 도착해도 그 진실이 사람들을 이어주는 경우가 있죠.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전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윤명자입니다. 올해 73이죠. 젊은 시절 간호사로 30년을 일했고 지금은 은퇴해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일주일에 2번은 봉사센터에 나가요. 평범한 노년의 삶이었죠. 그런데 며칠 전 제 인생에서 가장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점심을 먹고 시내버스를 타고 봉사센터로 가는 길이었죠. 날씨가 좋았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10,000원이었어요. 출퇴근 시간은 아니었지만 왠지 그날따라 사람이 많았죠. 저는 뒷좌석에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시청 앞 광장, 오래된 은행 건물, 새로 생긴 카페들. 버스가 새 정거장쯤 지나갔을 때였어요. 앞쪽에서 무언가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죠. 처음엔 누가 짐을 떨어뜨린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젊은 여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버스 안을 울렸어요. 사람들이 술렁거렸죠.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고 누군가는 그저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30년 간호사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죄송해요, 비켜주세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사람들을 헤쳐나갔어요. 80대로 보이는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고 계셨는데 옷깃이 한쪽으로 흐트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호흡이 불규칙했죠. 입술이 약간 파래지고 있었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비켜주세요. 제가 간호사예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죠. 무릎을 꿇고 노인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손목으로 맥박을 짚었죠. 약하고 불규칙했습니다. 목의 경동맥도 확인했어요. 호흡은 얕고 빨랐죠. 구급차 부르셨어요? 뒤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네, 지금 막 전화했어요. 오고 있대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저는 노인의 턱을 살짝 들어 기도를 열었어요. 호흡이 조금 나아졌죠. 그리고 가슴 중앙에 손을 얹고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강도로. 하나, 둘, 셋, 넷. 리듬을 세며 압박했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지켜봤죠. 버스 기사님도 룸미러로 상황을 보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조금만 버티세요. 속삭이듯 말하며 압박을 계속했어요. 손바닥에 느껴지는 노인의 심장. 가느다란 생명의 박동. 멈추면 안 돼요. 계속 뛰어야 해요. 버스는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멈춰섰죠. 기사님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구급차가 곧 올 겁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압박을 멈추지 않았어요. 땀이 이마로 흘러내렸죠. 손목이 아팠지만 힘을 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2분, 3분쯤 지났을 거예요. 그때 노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맥박이 돌아오고 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주변에서 휴하는 소리가 들렸죠. 누군가는 다행이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멀리서 빨간 불빛이 깜빡거리는 게 보였죠. 응급요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젊은 남자 요원과 여자 요원 둘이었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시죠? 남자 요원이 물었어요.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맥박이 불규칙했고 심폐소생술 3분 정도 했습니다. 지금은 맥박이 돌아왔어요. 저는 간결하게 상황을 설명했죠. 요원들이 능숙하게 노인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혈압을 재고 심전도를 체크했어요. 같이 가시겠어요? 여자 요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네, 가야죠. 저는 주저없이 답했어요. 혼자 계신 분 같았거든요. 보호자가 올 때까지 옆에 있어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구급차 안은 비좁았어요. 의료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사이렌이 울리며 차가 출발했습니다. 요원이 계속해서 노인의 상태를 체크했어요.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 숫자들을 확인하고 무전으로 병원에 보고했죠. 83세 남성, 의식 저하, 부정맥 의심. 혈압 90-50, 맥박 120. AB형 RH 양성. 약 5분 후 도착 예정. 무전기에서 병원의 답신이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응급실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노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차갑고 주름진 손이었죠.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속삭였어요. 노인의 눈이 희미하게 떴습니다. 저를 보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 의사와 간호사 2명이었죠. 노인을 재빨리 응급실 침대로 옮겼어요. 각종 모니터가 연결됐고 정맥 주사가 꽂혔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의사가 저에게 물었어요. 아니요, 버스에서 우연히. 제가 간호사였어요. 응급처치를 했죠. 아, 감사합니다. 덕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네요. 의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저는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밝게 빛나고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긴장이 풀리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20분쯤 지났을 때 의사가 나왔어요. 수혈이 필요합니다. 빨리요. 담당 의사가 간호사에게 급하게 지시했죠. 혈액은행에 연락했는데 AB형 RH 양성 재고가 부족하답니다. 적합한 혈액이.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A형이에요. 도움이 될까요? A형은 AB형에게 수혈 가능하긴 한데 교차 검사를 해봐야. 간호사가 말했어요. 그때 복도 저쪽에서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죠.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이었어요.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봉사센터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기,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간호사가 물었죠. 복도에서 급한 상황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 혈액형이 AB형 RH 양성이거든요. 헌혈 가능할까요? 청년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눈빛이 맑았죠. 정말요? 잠시만요. 교차 검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간호사가 재빨리 청년의 팔에서 체열을 했어요. 몇 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합합니다. 오히려 아주 이상적으로 맞네요. 이렇게 완벽하게 맞는 경우는 드문데.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검사지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청년은 주저없이 팔을 걷어올렸어요. 헌혈실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지켜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청년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죠. 간호사가 주사바늘을 꽂고 붉은 피가 투명한 주머니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 같은 거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죠. 마치 오래전에 본 영화의 한 장면 같은.
30분쯤 지났을 때 헌혈이 끝났어요. 청년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죠. 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청년이 밝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한 분을 살렸어요. 당연한 일이죠.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청년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수혈은 성공적이었어요. 1시간쯤 지나서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보호자에게 연락했어요. 곧 오실 겁니다. 그럼 전 이만 일어서려는데 의사가 말했어요. 조금만 더 계셔주시겠어요? 상황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저는 다시 앉았죠. 40분쯤 지났을 때 보호자가 도착했습니다. 50대 여성과 20대 후반의 젊은 남자였죠. 여자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남자는 정장 차림이었는데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급히 온 게 분명했죠. 아버님은 어떠세요?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의사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버스에서 쓰러진 것, 응급처치, 수혈까지. 여성은 들으면서 계속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을 살려주셔서. 여성이 저에게 다가와 두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제가 간호사였어요. 몸이 먼저 움직였죠.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니에요. 그냥 다행이에요. 할아버님이 무사하셔서. 젊은 남자도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보호자와 한참 이야기를 나눴어요. 환자의 이름을 알게 됐죠. 한기호. 83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묘하게 조여들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오래된 기억 한 조각이 스치듯 지나간 느낌이었어요. 뭔가 익숙한. 하지만 잡히지 않는. 혹시 한기호 씨께서 어디 사세요? 제가 물었어요. 강북구 미아동이요. 며느리가 답했죠. 미아동. 그 지명을 듣자 또 한 번 가슴이 쿵했어요. 거기 있었어요. 한 비싼 부인과가. 제가 30년 전에 일하던. 혹시 1979년쯤에 그쪽에 사셨나요? 네, 아버님이 평생 거기 사셨어요. 왜요? 아니에요. 제가 그쪽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요. 저는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기호. 미아동. 1979년. 퍼즐 조각들이 어렴풋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버님, 지금 면회 가능한가요? 며느리가 의사에게 물었어요. 네, 잠깐은 괜찮습니다. 저도 함께 병실로 들어갔어요. 한기호 씨는 침대에 누워 계셨죠.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는데 눈을 뜨고 계셨어요. 아버지. 며느리가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한기호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그 눈빛. 그 얼굴.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아니, 분명히 본 적이 있는. 감사합니다. 한기호 씨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천만에요. 건강 잘 챙기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죠. 병실을 나올 때 손자라는 젊은 남자가 복도까지 따라 나왔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할아버지가 유일한 혈육이거든요. 손자분이시죠? 네, 한민재라고 해요. 민재 씨, 할아버님 잘 모셔드려요. 네, 꼭 그러겠습니다. 저는 병원을 나왔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한기호. 그 이름. 그 얼굴. 미아동. 1979년.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손끝에 잡힐 듯 말 듯한.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꿈속에서 연기가 자욱한 복도를 걷고 있었죠. 어디선가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생아실. 화재. 사이렌. 새벽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1979년 12월. 그날 밤의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평소처럼 봉사 일정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같은 병원이었어요. 한기호 씨가 입원해 계신. 혹시 안부라도 여쭤볼까 해서요. 복도를 걷는데 우연히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아, 윤 선생님. 잘 됐네요. 마침 여쭤볼 게 있어서요. 의사가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작은 방이었죠. 책상과 의자, 그리고 각종 의료 차트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환자분 말이에요. 한기호 씨. 회복은 잘 되고 있는데. 의사가 말을 흐렸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문제라기보다는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의사가 검사지 몇 장을 꺼냈습니다. 혈액형 유전조합이 맞지 않아요. 환자분과 그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자의 혈액형을 종합해보니까 의사가 표를 그려가며 설명했어요. 부모의 혈액형으로는 손자의 혈액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확실한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3번 교차 검사를 했어요. 결과는 동일합니다. 오류가 아니에요. 의사가 검사지를 저에게 보여줬죠. 저는 종이를 받아들고 천천히 살펴봤어요. 간호사 시절 수없이 봤던 혈액형 상속 도표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한기호 씨 B형, 며느리 A형, 아들 사망 O형, 손자 민재 AB형. B형과 O형 사이에서는 A형이나 B형 또는 O형만 나올 수 있어요. AB형은 절대 나올 수 없죠. 이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아니, 복잡한 게 아니라 너무나 명확했어요. 너무나 끔찍하게 명확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제가 직접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했죠. 손이 떨렸어요. 검사지를 쥔 손이. 선생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괜찮아요.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서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어요. 1979년 12월의 기록. 노란 종이에 빛바랜 잉크로 적힌 글씨들. 12월 18일. 밤 11시. 화재 발생. 전기 합선. 신생아실 연기. 산모 2명. 박선자 윤소정. 아기 둘. 급히 대피. 식별표 혼란. 제 손글씨였어요. 36년 전 제가 쓴. 박선자. 한기호 씨의 부인. 그날 밤 아들을 낳았죠. 윤소정. 제 딸. 그날 밤 아들을 낳았어요. 2 아기. 같은 밤. 같은 신생아실. 그리고 화재. 저는 일기장을 덮고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아기들이 뒤바뀐 거야. 혼자 중얼거렸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진실을 밝히면 모두가 고통받을 거예요. 하지만 숨기면 거짓 위에 쌓인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결국 결정했습니다. 말해야 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요. 저는 한기호 씨의 병실을 찾아갔어요. 전화로 미리 약속을 잡았죠. 보호자들도 모두 오시라고 했습니다. 병실에 들어갔을 때 한기호 씨는 침대에 기대 앉아 계셨어요. 많이 회복하신 것 같았죠. 며느리와 손자 민재도 함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뵙게 됐네요. 아, 어머니. 앉으세요. 어떻게? 며느리가 의자를 권했어요. 사실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죠.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3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 들으셨을 거예요. 혈액형 검사 결과에 대해서요. 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며느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명확하게 설명했죠. 혈액형 유전의 원칙. 그리고 검사 결과가 의미하는 것.
기호 씨는 B형이시고 며느님은 A형이세요. 아드님은 O형이셨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손자분은 A형, B형 또는 O형이어야 해요. 하지만 민재 씨는 AB형이죠. 제 설명에 세 사람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한기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유전학적으로 민재 씨는 기호 씨의 생물학적 손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아주 긴 침묵. 그럼 민재는 누구 손자라는 건가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그걸 말씀드리러 왔어요. 저는 가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1970년 12월 18일. 제가 근무하던 한빛산 부인과에서 화재가 있었어요. 그날 밤 신생아실에 2명의 산모가 있었죠. 한 분은 박선자 씨, 기호 씨 부인이셨어요. 다른 한 분은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 딸이었어요. 윤소정. 네. 세 사람이 동시에 반응했어요. 그날 밤 화재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두 아기의 식별표가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설마 그럼 어머니 손자가 우리 민재라는 건가요? 며느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지만요. 증거가 있으세요? 한기호 씨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록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기억도 있고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진짜 손자는 어디 있는 건가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저는 또 한 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제 딸 소정이가 낳은 아기. 제가 키운 손자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 아이가 기호 씨의 생물학적 손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민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예요? 제 정체성은 뭐예요? 민재야. 며느리가 아들의 팔을 잡았어요.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전 28년을 한민재로 살았어요. 할아버지 손자로 한씨 집안 사람으로. 그런데 이제 와서 아니라고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죠. 한기호 씨가 침대에서 내려와 민재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재야. 피가 어떻든 넌 내 손자야. 하지만은 없어. 28년을 함께 산 시간이 거짓은 아니야. 한기호 씨가 민재를 안았어요. 민재는 할아버지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이 고통을 제가 만든 거죠. 36년 전 그날 밤, 제가 더 주의했더라면. 어머니, 며느리가 저를 불렀어요. 정말 확실한가요? 확인이 필요해요. 하지만 혈액형 결과와 그날 밤의 기록을 종합하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진실을 밝혀야 해요. 당시 기록을 찾고 필요하면 유전자 검사도 해야 하고요. 한기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진실을 확인합시다.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우선 폐업한 한빛산 부인과의 문서 보관 창고를 찾아가야 해요. 당시 기록이 남아있을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민재야, 넌 괜찮아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군지.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저와 민재는 함께 미아동으로 향했어요. 한빛산 부인과가 있던 자리. 지금은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었죠. 하지만 폐업 서류를 관리하는 창고는 근처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낡은 건물 지하였어요. 습하고 어두웠죠. 관리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1979년 기록이요? 한참 됐는데. 아마 저 안쪽에 있을 거예요. 관리인이 손전등을 하나 건네줬어요. 창고 안은 먼지와 거미줄 투성이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상자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천천히 찾아봅시다. 저는 민재에게 말했어요. 하나씩 상자를 열어봤어요. 80년대, 90년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여기 70년대 상자가 있어요. 민재가 한 구석을 가리켰죠. 상자를 끌어냈어요. 무거웠습니다.
뚜껑을 열자 누런 종이 뭉치들이 나왔어요. 1978년, 79년. 있다. 제 손이 떨렸어요. 12월 기록이에요. 종이들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모서리가 타서 말려있고 잉크가 번진 부분도 있었죠. 화재 당일 기록. 여기 있어요. 민재가 한 장을 꺼냈어요. 진료 기록부였습니다. 산모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선자. 그런데 이름 위에 교정 테이프가 붙어 있었죠. 빛에 비춰보니 그 아래 다른 필기가 비쳐 보였습니다. 수정한 흔적이 있어요. 저는 더 찾아봤어요. 인큐베이터 라벨 조각. 아기 사진. 퇴원 기록. 여기 봐요. 퇴원 사진인데. 민재가 한 장을 가리켰어요. 사진 속 아기는 체크무늬 담요에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라벨 카드에는 줄무늬 담요라고 적혀 있었죠. 담요 무늬가 다르네요. 맞아요. 뭔가 뒤섞인 거예요. 저는 계속 뒤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간호일지. 제 손글씨였어요. 36년 전 제가 쓴 기록. 12월 18일 밤 11시 30분. 화재 발생. 신생아실 대피. 산모 박선자, 아기나마 3.2kg. 산모 윤소정, 아기나마 3.3kg. 연기로 인한 혼란. 식별표 재확인 필요. 그리고 하단에 제 서명. YMJ. 이게 증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재가 조용히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죠. 선생님. 응. 고마워요. 찾아주셔서. 미안해. 이런 일이 생기게 해서.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날 밤 선생님도 최선을 다하셨을 거예요. 민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이제 뭘 해야 하죠? 민재가 물었어요. 또 한 명의 아기를 찾아야 해요. 소정이가 낳은 기호 씨의 생물학적 손자를. 어떻게 찾죠? 기록을 더 찾아봐야 해요. 그리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헌혈 기록을 확인해야 해요. 헌혈 기록이요? 그날 기호 씨에게 헌혈한 청년. 기억하죠? 네, 장도윤 씨요. 맞아요. 그 청년의 피가 기호 씨와 완벽하게 맞았어요. 너무 완벽하게. 제 말에 민재의 눈이 커졌어요. 설마. 가능성이 있어요. 확인해봐야죠. 우리는 서류들을 정리해서 가져왔어요. 병원으로 돌아가 의사를 만났습니다. 혈액은행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그날 헌혈한 장도윤 씨 정보요. 개인정보라 함부로는. 하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라면. 의사가 컴퓨터를 조작했어요. 장도윤. 27세. 연락처는. 화면에 정보가 떴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기호 씨와 도윤 씨.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도윤에게 연락했어요. 병원으로 와달라고 했죠. 상황을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았어요. 이틀 후 도윤이 병원에 왔습니다. 궁금한 표정이었죠.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 급하다고. 앉으세요. 설명할 게 있어요. 저는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1979년 화재. 뒤바뀐 아기들. 혈액형 불일치. 그리고 그날 완벽하게 맞았던 헌혈. 도윤은 말없이 들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갔죠. 그래서 제가 한기호 씨의 손자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어요. 확인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해요. 저는 부모님이 계세요. 저를 키워주신.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아요. 그분들이 진짜 부모님이에요. 하지만 생물학적 사실도 알 권리가 있죠. 검사. 받아야 하나요? 선택은 당신의 몫이에요. 도윤은 한참을 고민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알겠어요. 검사 받을게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고마워요. 검사는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였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만약 정말로.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저와 한기호 씨 가족, 그리고 도윤을 상담실로 불렀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한기호 씨와 장도윤 씨의 유전자 일치율은 99.9%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너무나 조용했죠. 이건 조손관계를 의미합니다. 장도윤 씨는 한기호 씨의 생물학적 손자가 맞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한기호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막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재는 벽에 기댄 채 고개를 떨구었죠. 도윤은 검사지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네. 확실합니다. 의사의 대답에 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확인하니 충격이 컸어요. 그럼 민재는?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윤소정 씨의 생물학적 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차 검사를 해보면 확실해질 거예요. 며칠 후 제 딸 소정이와 민재의 유전자 검사도 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일치율 99.9%. 모자 관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36년 전 그날 밤 두 아기가 뒤바뀐 거예요. 한기호 씨 집안의 아기는 평범한 가정에서 장도윤으로 자랐고 제 딸의 아기는 부유한 집안에서 한민재로 자랐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두 집안은 혼란에 빠졌어요. 한기호 씨네 집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제 딸 소정이도 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소정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몰랐어요? 그날 밤 엄마가 거기 있었잖아요. 나도 몰랐어. 화재로 너무 혼란스러웠어. 연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 저는 눈물을 삼켰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며느리가 물었어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법적 문제를 상담받아야 했어요.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하려면 법원 절차가 필요합니다. 출생신고 정정, 친자관계 확인 소송.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그 외에도 상속, 보험, 의료동의권, 유류분 등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봐야 합니다. 한기호 씨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민재는 이제 법적으로 내 손자가 아닌 건가? 절차가 완료되면 그렇게 되죠. 변호사의 대답에 방안이 무거워졌어요. 법은 그렇게 말하지만 내 마음은 아니야. 한기호 씨가 말했어요. 28년을 함께 살았어. 그 시간이 거짓은 아니야. 민재는 여전히 내 손자야. 아버지. 며느리가 울었어요.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 손자예요. 피가 어떻든. 고맙다 민재야. 한기호 씨가 민재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자기 할아버지가 생기고 다른 가족이 생기고. 부담 갖지 마라. 천천히 생각해도 돼. 한기호 씨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알아줬으면 해. 내가 내 피를 이어받은 손자라는 걸.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 이후 여러 차례 만남이 있었어요. 두 집안 사람들이 모여 대화를 나눴죠. 저는 도윤이를 27년 키웠어요. 제 아들이에요. 도윤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아요. 아주머니가 진짜 어머니예요. 한기호 씨가 답했어요. 우리가 아들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진실을 알게 됐을 뿐이죠. 하지만 법적으로 정정하면 천천히 합시다. 급할 필요 없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중요한 건 아이들이에요. 민재와 도윤. 이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민재와 도윤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뭐라고 불러야 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우리 동갑인데 형제처럼 지내자. 도윤이 답했죠. 두 사람은 카페에서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솔직히 아직도 혼란스러워.
민재가 말했습니다. 나도. 갑자기 세상이 뒤집혔으니까. 근데 신기한 게 너 보면 낯설지가 않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 나도 그래. 우리 피로 이어져 있어서 그런가. 두 사람이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기호 씨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어요. 심장이 약해졌고 혈액 수치도 떨어졌습니다. 성분 혼혈이 필요합니다. 혈소판이 너무 낮아요. 의사가 급하게 말했어요. 제가 할게요. 도윤이 즉시 나섰죠. 하지만 성분 혼혈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2시간 이상. 괜찮아요.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체열실로 들어가는 도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재가 제 옆에 섰어요. 저도 검사 받아볼까요? 혹시 저도. 고마워, 민재야. 하지만 혈액형이 안 맞아. 아. 민재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죠. 도윤은 체열실에서 2시간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기계가 혈액을 빨아들여 혈소판만 분리하고 나머지는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는 과정. 힘든 과정이었죠. 저는 유리창 너머로 지켜봤어요. 젊은 청년이 할아버지를 위해 피를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36년 전 길을 잃었던 피가 다시 돌아가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민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괜찮으세요? 응. 그냥. 감동해서. 수혈은 성공적이었어요. 한기호 씨의 상태가 점차 안정됐죠. 며칠 후 한기호 씨가 깨어났습니다. 병실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며느리, 민재, 그리고 도윤. 할아버지. 도윤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죠. 한기호 씨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도윤을 보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또 살려줬구나.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야. 넌. 한기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넌 내 진짜 손자구나. 피가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 할아버지. 도윤도 울먹였죠. 36년 만에 돌아온 피야. 길을 잃었다가 돌아온. 한기호 씨가 도윤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민재도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여기 있어요. 민재야. 넌 내 마음의 손자야. 그것도 변하지 않아. 한기호 씨가 다른 손으로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청년이 침대 양옆에 서서 노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잔인하지만 또한 치유를 가져오기도 해요. 숨겨진 진실보다는 밝혀진 진실이 낫죠. 한기호 씨는 회복했어요. 하지만 예전만큼 건강하지는 않았죠. 의사는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사실지 모르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한기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퇴원한 후 두 집안은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함께 식사하기로 했죠. 이상한 가족이지만 그래도 가족이에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특별한 가족이에요. 소정이가 답했죠. 첫 모임은 한식당에서 가졌어요. 큰 방을 빌렸죠. 한기호 씨 가족, 제 가족, 그리고 도윤의 양부모님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명자입니다. 저는 도윤의 부모님께 인사했어요. 아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도윤이는 저희의 자랑이에요. 도윤의 아버지가 말했죠. 이제 가족이 많아졌네요. 도윤의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억지 웃음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죠.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옛날 이야기, 아이들 어릴 적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법적 절차는 천천히 하기로 했어요. 한기호 씨가 말했어요. 급하게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어요. 진실을 알게 됐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소정이가 동의했죠. 다만 기록은 남겨야 해요. 나중에라도 누군가 알 수 있도록. 그러죠. 진실을 숨기지는 맙시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 한기호 씨가 잔을 들어올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 감사합니다. 진실이 우리를 갈라놓지 않고 오히려 이어주었네요. 건배합시다.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딸랑,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오늘 두 가족이 하나가 됐다. 이상한 방식이지만 그래도 하나가 됐다. 36년 전의 실수가 오늘의 기적으로 바뀌었다. 민재와 도윤 두 아이가 자기 자리를 찾았다. 완전히 새로운 자리는 아니지만 조금 넓어진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는 더 많은 사랑이 있다. 계절이 또 바뀌었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무더웠죠. 민재와 도윤은 더 가까워졌어요.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등산을 가거나 영화를 봤죠. 너 직업이 뭐야? 민재가 물었어요. 봉사센터에서 일해. 급여는 적지만 보람 있어. 멋있다. 너는? 회사 다녀. 그냥 평범한 회사원. 그것도 좋지.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나눴어요. 민재는 도윤에게 회사 이야기를 했고 도윤은 민재에게 봉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알아? 그날 버스에서 처음 할아버지를 봤을 때 묘한 느낌이 들었어. 도윤이 말했어요. 무슨 느낌? 설명하기 어려운데. 마치 운명처럼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 같은. 피가 부르는 거 아닐까? 그런가? 두 사람이 웃었어요. 한편 저는 진실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마을회관에서 작은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혈액형과 가족이라는 주제였죠.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동네 주민들, 젊은 부모들, 의료 종사자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명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청중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1979년 겨울, 한 산부인과에서 화재가 있었어요. 그날 밤 신생아실에서 두 아기가 뒤바뀌었죠. 저는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화재의 혼란, 식별표 오류, 36년간의 착각, 그리고 우연한 발견. 사람들은 숨죽이며 들었어요.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께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병원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고 부모들은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재가 단상에 올라왔어요. 저는 한민재입니다. 아니, 원래는 윤민재였어야 하는 사람이죠. 청중이 웅성거렸어요. 처음 진실을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누군지 몰랐죠. 어디에 속한 건지도.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깨달았어요. 제 정체성은 피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로 결정된다는 거리요. 28년간 한민재로 산 제 삶은 진짜예요. 거짓이 아니에요.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도윤도 무대에 올랐어요. 저는 장도윤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컸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물학적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다른 가족이 생겼죠. 도윤이 한기호 씨를 바라봤어요. 객석에 앉아 계신.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한기호 씨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어요. 저는 한기호입니다. 83세 노인이죠.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36년간 한 아이를 손자로 여기며 살았어요. 그 시간이 거짓은 아니에요. 사랑은 진짜였으니까. 한기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의 손자를 얻었어요. 늦게 만났지만 그것도 기쁨이에요. 한기호 씨가 민재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은 무엇일까요? 피일까요? 시간일까요? 청중이 숨죽이며 기다렸어요. 둘 다예요. 그리고 둘 다 아니기도 하죠. 가족은 서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박수가 우레와 같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기립박수였죠. 저는 무대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왔어요.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가족도 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두 집안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마을회관 작은 연회실에서였죠. 한 상에 두 집안의 음식이 올라왔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김치, 나물들. 서로의 반찬을 서로의 그릇에 담아줬죠. 이거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고마워요.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어요. 한기호 씨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감사해요. 모두가 용기를 내주셔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진실을 밝혀주셔서. 소정이가 답했어요. 피가 길을 잃어도 마음은 길을 잃지 않더군요. 한기호 씨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모두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36년 전 그날 제가 더 주의했어야 했는데. 어머니, 아니에요. 민재가 말했죠. 어머니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영 몰랐을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도윤도 거들었어요. 고마워요, 다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 한기호 씨가 말했어요. 우리 사진 찍을까요? 모두 함께. 좋죠. 누군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모두가 모였습니다. 한기호 씨를 중앙에, 민재와 도윤이 양옆에. 그 뒤로 가족들이 섰죠. 하나, 둘, 셋. 셔터가 눌렸어요. 사진 속에서 우리 모두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죠. 이 사진 액자에 넣어야겠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래요. 우리 확장 가족 사진이니까. 한기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펼쳤어요. 1979년 사진들을 봤죠.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제 모습. 신생아실 앞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소정이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그때는 몰랐지. 이 아기가 내 손자가 아니라는 걸.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피는 때로 길을 잃어도 결국 돌아온다는 걸. 그리고 가족은 피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죠. 한기호 씨의 건강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병원 입퇴원을 반복했어요. 오래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가족들은 한기호 씨 곁을 지켰습니다. 민재와 도윤은 교대로 병실을 지켰죠. 할아버지, 힘내세요. 응. 너희가 있어서 힘이 나. 어느 날 저녁 한기호 씨가 저를 불렀어요. 선생님,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을 밝혀주셔서. 아니에요. 제 책임이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덕분에 마지막 순간에 진짜 손자를 만났어요. 도윤이를. 한기호 씨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민재도 잃지 않았죠. 두 손자를 다 얻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다행이에요. 피가 길을 잃어도 마음은 길을 잃지 않더군요. 선생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한기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제가 배운 게 많아요. 인생 마지막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뭘요? 사랑은 피보다 진하다는 것. 시간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한기호 씨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민재와 도윤이 양손을 잡고 있었죠. 할아버지. 두 청년이 흐느꼈어요. 장례식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두 집안 사람들이 함께 상주로 섰어요. 고인은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조문객들이 말했죠. 네, 마지막까지 가족을 사랑하신 분이에요. 민재가 답했어요.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도윤이 덧붙였죠. 가족의 의미를요. 3일장을 마치고 장지로 향했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어요. 묘지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사랑했어요. 민재와 도윤이 번갈아 말했어요. 관이 땅속으로 내려갔습니다. 흙이 덮였죠. 모든 게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재와 도윤이 나란히 걸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민재가 물었어요. 계속 형제처럼 지내야지. 할아버지가 원하신 거잖아. 그래. 우리 가족이니까. 두 청년이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슬픔 속에 미소였지만 희망이 담겨 있었죠. 한 달 후, 한기호 씨의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변호사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읽었어요. 저 한기호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을 남깁니다. 제 재산은 민재와 도윤, 두 손자에게 균등하게 나눕니다. 피가 어떻든 두 아이 모두 제 손자이기 때문입니다. 민재와 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윤명자 선생님께. 선생님이 없었다면 진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받아주십시오. 한기호 씨는 저에게도 일부를 남기셨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민재와 도윤이 동시에 말했어요. 유산 분배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두 집안은 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 양보하려 했죠. 내가 더 받아. 아니야, 내가. 결국 공정하게 나눴습니다. 계절이 또 바뀌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죠. 민재와 도윤은 한기호 씨 묘소를 찾았어요. 하얀 눈이 묘비를 덮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민재가 눈을 쓸어내며 말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윤이 덧붙였죠. 두 청년은 나란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묘비 앞에 서 있었어요. 형. 민재가 도윤을 불렀어요. 응. 우리 정말 형제 같지? 그럼. 우리 형제야. 좋다. 평생 그렇게 지내자. 약속. 두 사람이 주먹을 맞부딪혔어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저는 집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 내리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죠.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어요. 36년 전의 실수가 오늘의 기적이 되다니. 두 아기가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어요. 완전히 제자리는 아니지만 더 넓은 자리를. 더 많은 사랑이 있는 자리를. 진실은 늦게 도착했지만 정확하게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사람들을 갈라놓지 않고 이어주었죠. 피가 길을 잃어도 마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이 사연을 통해 배운 겁니다. 봄이 다시 왔어요. 벚꽃이 다시 피었죠. 두 집안은 여전히 자주 만났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차례를 지내고 생일이면 함께 축하했어요. 민재는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도윤은 봉사센터 팀장이 됐죠. 두 사람 모두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두 집안이 한강공원에서 만났어요. 피크닉을 하기로 한 거죠.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가 제게 말했어요. 저도 고마워요. 받아들여 주셔서. 가족인데요. 당연하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어요. 햇살이 수면에 반사돼 눈부셨죠. 민재와 도윤이 강변을 따라 걸었어요. 두 청년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36년 전 두 아기가 뒤바뀌었어요. 큰 비극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오늘 이 순간, 그건 비극이 아니에요. 특별한 인연이에요. 피는 길을 잃었지만 사랑은 길을 잃지 않았어요. 가족은 피만으로 정의되지 않아요. 시간과 사랑, 희생과 이해. 그런 것들로 만들어지죠. 저는 일어나 강변으로 걸어갔어요. 민재와 도윤이 제게 손을 흔들었죠. 선생님, 이리 와요. 응, 간다. 저는 두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는 함께 강을 바라봤어요. 물은 끊임없이 흘러갔죠.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인생도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때로 길을 잃어도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죠. 그리고 그 여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랑을 배워요. 세상에는 믿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우연은,
언젠가 돌아올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설명되죠. 피가 길을 잃어도 마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궁금한 점이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